관저 안에 여권 의원들이 가서 이 장면을 지금 대통령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인 박충권 의원과 저희 채널 A가 전화 취재를 했습니다. 관저 안에 있는 박충권 의원과의 전화 취재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 대통령님 관저 바로 안에 들어와 있고요. 예. 마지막 관문에서 지금 공수처 경찰하고 대통령 경호처가 이제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은 그러면 관저 실내 아니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있는 공간과 같은 공간에 계시다는 건가요? 뭐 아마 이제 그 대통령님이 이제 거주하시는 곳이랑 아마 응접실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거기 그러면은 의원님이랑 다른 몇 분이 좀 모여 계신 상황인가요? 예, 지금 윤상현 의원님하고 예. 이상희 의원님, 권영진 의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 들어와 있습니다. 네 분만 네. 혹시 들어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1차 관문에서 이제 그 공수처랑 경찰하고 저희 당 의원님들하고 당협위원장님들 그리고 이 시민분들 해가지고 좀 몸싸움을 하면서 대치 중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통제가 되다 보니 좀 많이들 못 들어오시고 이렇게 네 사람만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혹시 대통령 직접 만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저희가 만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혹시라도 불상사가 벌어질까봐 우리가 이제 중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 상황을 지켜보는 차원에서 지금 들어온 상황이라서 대통령님은 만나 뵙지 않았습니다. 박충권 의원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윤상현 의원 포함한 4명. 자,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공수처 인원 40여 명이 참여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지금 과천에서 하는 얘기로는 앞서 이제 전주 의원님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셨던 무슨 체포영장의 포토라인이냐. 그 대목도 좀 언급이 있었어요. 포토라인에 세울지는 아직 결정 안 했다라는 건데. 자, 박수현 의원님, 예. 지금 나오는 얘기대로라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서 대통령을 체포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서울구치소에 구금을 하고 이제 구속영장을 쳐서 구속까지 하겠다라는 게 이제 1차 계획으로 좀 보입니다. 그거야 당연하겠죠. 네. 전 국민이 12월 3일 날 생중계 보듯이 목격했던 그 범죄의 내용을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속을 안 시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하고 이러한 아픔을 국민께 겪게 해드리는 건 너무나 죄송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이 기왕에 일어났으면 이것을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법과 헌법에 의해서 어떻게 정리를 빨리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뜨린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본인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이런 양비론으로 지금 언론이 이런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맞나요? 공수처가 공을 세우려고 한다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만 본질적으로 보면 공도 세우겠죠. 그 공을 세우는 길이 공수처의 무슨 개인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공수처가 어떤 자기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말 위법하게 이런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각은 매우 곤란한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의 BBC를 비롯한 미국의 뉴욕타임스 같은 이런 세계 유럽과 미국의 언론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태를 볼 때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이상한 나라라고 그렇게 제목을 뽑지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진 대통령이 일으킨 세계 최초의 내란. 이게 제목이에요. 이렇게 부끄럽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그 장본인을 왜 우리가 예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공수처도 충분하게 수갑을 채우지 않고 포승을 하지 않겠다. 그 정도 예우를 할 수 있다. 그 정도 예우면 충분한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위로받고 보듬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된 그런 어떤 예우를 받아야 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수처가 과하다, 위법하다.
뭐 이러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별 잘못도 없는데 관저에 혼자 고립되어가지고 외롭게 저렇게 투쟁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더 부끄럽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야당은 내란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 혐의가 있는 이 피의자로서 대통령에 대해서 적법 절차 원칙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내란죄 혐의는 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걸맞는 예우와 지혜가 필요한 건 아니냐라며 공수처를 굉장히 또 비판하고 있는 시각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양쪽 모두 전해드리고 있어요. 자, 전주 의원님. 근데 이제 뭐 내란죄 여부가 되느냐 마느냐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게 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네. 이 모든 지금 문제점의 시작이거든요. 어떤 적법 절차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장관은 어디서 수사해서 지금 기소했습니까? 검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령관들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구속을 해가지고 또 기소를 검찰을 통해서 했고요. 공수처를 통해서 지금 이 대상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밖에 없어요. 아, 지금 말씀하신 중에 공수처에 포토라인이 마련이 됐어요. 아,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공수처가 보여주기, 결국은 대통령 체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고 또 무리하게 검찰에서도 수사 중인 이 사건을 굳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해서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모든 문제점의 발단은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공수처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좀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안 물어보겠습니까? 국헌문론 목적이었냐 안 물어보겠습니까? 폭동이었냐 안 물어보겠습니까?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를 조사할 수 없어요. 이 법을 누가 만들었냐? 그 당시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참여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구멍이 난 법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도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을 공수처가 문제 만들었다고 하면, 공수처법에 그러한 법이 조항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아무리 봐도 내란죄는 어느 방향으로도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법에 적시된 범죄만 할 수 있게 네. 공수처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이렇게 내란죄를 그래서 수사할 것이 너무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 내란죄를 조사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지금 신청을 하고 또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지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강하게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변호인 측에서도 수사 권한이 있는 뭐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는달지 아니면 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한다면 재판에 응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다 오히려 지금 잘못했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조사를 한다? 저는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치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법 절차를 지켜야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면에서 공수처의 예. 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뭐 이것은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강한 유감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입법 기관의 절반 정도는 이제 공수처가 이 내란죄에 권한이 없으므로 수사하는 건 불법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입법 기관이 국회에서도 통일된 의견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경찰에게 이첩해서 논란이 없게 가지 않고 공수처가 수사권을 고수하도록 고수하면서 지금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논란은 계속해서 아마 따라갈 겁니다. 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지금 포토라인에 세우게 될 것 같은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예전에 뭐 다른 경우긴 합니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에
최초에는 조국 법무장관이 포토라인 안 섰거든요. 뭐 피의자의 뭐 인권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재판과 수사 받으면서 포토라인을 결국 쓰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전직 대통령이 수사받으면서 포토라인에 많이 섰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탄핵 절차도 나오지 않았고 특히 지금 공수처가 계엄에 대해서 수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논쟁적인 영역인데 포토라인의 현직 대통령을 세운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모든 것이 다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다 최초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적 책임은 명확히 추궁되어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이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추궁돼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여지는 공수처의 모습은 형식적으로는 법을 집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거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는 거냐 정치하는 거냐 후자 쪽에 훨씬 더 가까워 보인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왜 그러느냐. 여태까지 공수처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요. 기존의 공수처의 관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이제 전주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명확하고요. 이건 나중에 형사 재판 들어갔을 때 공판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네. 그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수처가 의심받을 행동을 갖다 하고 있잖아요. 늘 중앙지법에다가 영장 청구를 했다가 이번에만 자기적으로 서부지법에다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스스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혼란적인 상황을 공수처에서 초래한 책임이 크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박수현 의원님은 이제 대통령이라고 해도 뭐 이런 경우에는 예우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갖다 하시는데 일정 부분 제가 동의는 하지만 저런 이야기는 적어도 민주당에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역사상 불체포 특권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이 지금 대표로 있는 정당에서 예우 운운하는 것은 그건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참 대통령은 공교롭게 불체포 특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체포 국면에서는 대통령보다는 뭐 국회의원이나 야당 대표가 더 특권이 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불체포 특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영장이 발부된 이상 대통령은 뭐 저항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이 현역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 이제 표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체포 동의안이 표결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에는 체포될 수 없는 특권이 주어지지만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체포 특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내란 외환을 야당이 좀 주장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뭐 재판까지는 산 넘어 산이고요.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아직 조사조차 한 번도 제대로 못한 상황이죠.